안녕하세요, 마시즈입니다. 전업투자자에 대한 이미지 중에 한 가지가 그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집에서 컴퓨터 하나 딱 켜놓고 재택근무를 해서 켜놓고 모니터를 보면서 거래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이런 이제 데이 트레이더 형식의 이제 그 전업투자자가 방송에 많이 노출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 투자를 오래 이제 하고 계신 분들, 5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사무실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재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혼자 산다거나 아니면 좀 비용을 아낀다는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가정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실이라든가 재택이 아니고 동네 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사설 독서실 이런 걸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전업 투자를 하게 된다거나 투자의 기초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양의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도서관이라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딱 동화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도 초기 한 1, 2년 정도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업종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형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영업을 많이 하면은 교통이라든가 접근성이 뛰어난 게 여러 가지 유리하겠고,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쌓아놔야 된다. 그럼 큰 공간이 필요하겠죠. 전업투자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이제 뭐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쌓아놓을 리도 없고, 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간의 크기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고, 사실 접근성보다는 연구소와 비슷하게 좀 조용하고 그리고 안정적인 이런 공간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부동산을 판단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입지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보는데, 대로변은 좀 피해라,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로변에 있는 사무실을 한 2번 정도 썼던 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차가 많이 이제 지나다니기 때문에 매연이라든가 공기 이런 부분이 이제 좋지 않을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소음이 심해요. 여름이라든가 겨울처럼 창문을 안 열어놓을 때는 모르겠지만, 봄, 가을 같은 경우는 창문 열어놓고 하게 되면은 이제 시끄럽기 때문에 집중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고,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썼던 사무실인데 대로변에 위치했는데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었습니다. 1시간이나 2시간에 한 번 고르다가 앰뷸런스가 지나갔어요. 이게 또 신경이 쓰이죠, 은근히. 하필이면 이 건물도 한 20, 30년 정도 돼가지고 소음에 대한 부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있거든요. 40년, 50년 된 건물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한번 이제 그런 곳을 이제 선택해 봤는데, 환승역 사거리에 굉장히 이제 교통 입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건물까지 오래되니까 너무 시끄러웠었어요. 가끔 뭐 시가 퍼레이드 뭐 이런 것도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은 접근성보다는 대로에서 이제 한 블록 뒤에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무실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밝은 사무실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때 좀 안 좋았었어요. 동향에다가 조망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맑은 날에는 이제 잠실의 그 롯데월드 타워 여기까지 보이고, 앞에는 이제 그 공원이 쫙 보이고 서울 중심가에서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좋은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막 해가 딱 출근하면서부터 강하게 이제 내리쬐면서 한 9시, 10시만 되면 슬슬 이제 땀이 나기 시작하고, 봄인데도 한 5월만 돼도 이제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되는 데다가 점심이라도 먹고 들어오면은 항상 그 사무실에 있을 때는 낮잠을 잤어요. 그래서 꽤 많은 비용, 한 달에 저는 60 정도 내고 좀 좋은 곳에 있었었는데, 거기도 1년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너무 퍼지고 이제 노는 것 같아가지고. 사무실을 이제 운영하게 되면은 혼자 쓰게 될 경우엔 한 월 70 정도? 많게는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보통 원룸 정도 기준으로 해서 관리비 포함하면 월 70 정도 들어갑니다. 초고속 인터넷비, 임대료, 관리비, 이게 이제 주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그 투자자들끼리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는 측면도 있지만, 여럿이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되면은 연구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외롭죠, 혼자 사무실을 쓰게 되면. 가뜩이나 이제 하루 종일 모니터 바라보고 계속 연구하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뭐 공부할 게 많을 때는 혼자 있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한 두세 명 정도가 같이 쓰는 게 가장 괜찮지 않나. 뭐 밥이라도 같이 먹고 내 생각과 다른 이제 의견을 바로바로 들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많이들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사무실을 이제 이용하는 방법은 주변에 투자를 하는 친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사무실을 꾸리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고 저도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 때 친구하고 그리고 원래부터 친했던 지인이랑 해서 한 3명이서 한 5년 정도 이제 같이 이제 사무실을 썼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투자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를 꾸준히 나가다 보면은 뭐 전업 투자자도 알게 되고 아니면 이제 투자 사무실을 쓰는 분들을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사무실 결혼이 좀 자주 납니다. 각각의 사정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럴 경우에 이제 뭐 아름아름 소개를 해서 들어간다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 투자 카페라 이럴 때 그 모집 공고 이런 글들이 가끔씩 올라와요. 장이 좋을 때 또 특히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그 사무실 그 인원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잘 되니까 정말 자기는 좋은 공간에서 정말 혼자 쓰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투자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맞벌이인데 이제 그 와이프가 어디 뭐 지방에 발령 났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에 결혼이 이제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무실을 한 7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오피스텔을 4번, 소형 사무실을 2번. 그리고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한 6개월 정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후배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는데 이제 좀 들어가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뭐 놀긴 잘 놀았는데 뭐 투자에는 별로 시너지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공동으로다가 투자 사무실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제 몇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 배려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약간 포커페이스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을 때 막 만면에 막 입꼬리가 올라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오래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잘 안 나다가 갑자기 이제 크게 이제 수익이 나면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해가지고 잘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을 수 있겠는데 나는 잘 됐는데 옆 사람은 지금 투자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이제 막 하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질투나 아니면 뭐 이런 감정보다는 본인도 어느 정도 빨리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런 그 심리적 압박감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압박감이 긍정적인 어떤 동기부여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와는 반대로 투자가 굉장히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마이너스 10%인데 이번 달도 마이너스 10%? 뉴스에서는 맨날 무슨 뭐 중국에서 뭐 문제가 날 것처럼 기사가 나오고 베네수엘라가 뭐 부도가 나고 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로 보면은 꼭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는데 투자 경험이 좀 짧을수록 상당한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하루 종일 막 한숨을 쉬고 하루 종일 막 불안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근데 이게 또 주변 사람에 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또 지나고 나 보니까 한 몇 년? 한 4년, 5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투자 수익률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이게 좀 마인드가 좀 평탄해지지 않나. 그리고 투자 사무실을 쓰다 보면은 이제 역할이 좀 분담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회비를 걷어가지고 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처리하는 이제 그 회계적인 역할을 맡고 청소 담당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오면 이제 막 청소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비품 관리라든가 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이렇게 뭐 기본적인 이제 그 업무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맡은 일들은 이제 깔끔하게 처리를 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투자자가 아닌 이제 다른 후배하고 같이 사무실을 썼던 적이 있어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밤이 이제 그 노는 게 아깝고 투자자들이 사실 그 짐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책장이 4개였어요. 나머지 투자자 3명의 책장이 1개인데 그러다 보니까 22평짜리 오피스텔이 정말 꽉 찼는데 책이랑 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결국 이 친구는 지금 사업을 해가지고 청년 벤처 사업가로 지금 잘 돼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늘어나는 짐이라든가
그 공간이 계속 좁아지는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1년 정도 있다가 해가지고 사무실을 이제 분리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무실을 분리하게 되면 이제 그 사무실에서 뭐 투자가 좀 안 풀렸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때는 그 사무실에서 투자 성과가 상당히 좋았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 저도 그렇고 다른 투자자들도 연간 뭐 세 자리 가깝게 뭐 해가지고 이제 다들 투자 성적이 좋았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사무실을 옮긴 경험이 있네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작은 사무실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또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은 서로 신경 쓰인다는 거죠. 다른 투자자분들이 사무실을 냈는데 가운데가 비어 있고 창가로 해가지고 쭉 둘러앉는 형태로 해서 서로 모두가 마주보는 뭐 이런 형태로 사무실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분들이 사이가 나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안 좋은 분들이 아니라, 딱 봐도 제가 몇 번 가서 느꼈던 건데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구조다. 옆으로다가 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딱 보이니까 사무실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무실을 좋은 공간에 좋은 멤버들을 딱 이렇게 세팅이 돼가지고 오래 유지하는 것도 상당한 장점이자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내 투자도 좋아야 되고, 같이 이제 사무실 쓰는 사람들의 이제 투자도 괜찮아야 되고, 주변 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뭐 세 박자가 이렇게 좀 유지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뭐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좋은 사무실, 좋은 공간을 얻어가지고 투자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